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시작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그 시기를 절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셨지요. 오는 7일은 입추인데요. 입추는 24절기 중 가을의 문을 여는 날이지요. 한여름의 뜨거운 양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의 차분한 기운이 세상에 스며드는 시점입니다. 이 가을의 시기는 곧 재물과 연결되는데요. 즉 입추는 한 해의 금전운이 새롭게 열리고 모이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옛 조상님들은 입추를 특별히 여겼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날이 풍년과 빈년을 가르는 신호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을 살피고 곡식 한 줌을 올리며 풍요를 기원하기도 하셨지요. 입추바람이 시원하면 곡식이 여문다라는 속담도 바로 이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부자들은 이런 기운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날 먹는 한 끼 식사와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금전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입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하반기의 재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추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물론 챙겨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행동들까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입추는 24절기 중에서도 재물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시점입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 그대로 계절의 기운이 뒤바뀌는 전환점인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계절의 문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흐름이 바뀔 때 사람의 운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한 해의 에너지가 여름의 화에서 가을의 금으로 넘어가는 날로 보는데 금의 기운이 곧 재물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전운에 있어 중요하지요. 입추 무렵에는 양기가 점차 사그라지고 맑고 서늘한 음기가 서서히 힘을 얻습니다. 여름철의 기운은 돈을 쓰게 만드는 에너지가 강하지만 가을의 기운은 돈을 모으게 하고 재물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집안의 재물 흐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잘만 활용하면 하반기 금전운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계절의 흐름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입추의 금기와 권장 행동을 지켜 운의 흐름을 탄다면 하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금전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날 부정적인 기운을 부르는 행동이나 음식을 무심코 접하면 모처럼 열린 금전운의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하반기의 재물 흐름이 달라집니다. 입추를 풍요롭게 맞이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멀리하는 것이 곧 금전운을 붙잡는 첫걸음입니다. 입추는 금전운의 문이 열리는 날이지만 잘못된 음식 선택 하나가 그 운을 흐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먹는 것이 곧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추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재물운을 좌우합니다. 조상님들도 이날만큼은 특정 음식을 피하며 금전과 건강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입추날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입추는 새 계절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묵은 음식이나 상한 음식을 먹는 것은 묵은 기운을 그대로 들이는 행위로 여겨졌지요. 특히 부자들은 절기 전환기에는 새로운 재물과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 상하거나 남은 음식은 과감히 버리고 신선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탁한 음식은 금전운을 흐리게 하니 입추만큼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날은 새로 지은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날 것으로 먹는 육류나 해산물도 좋지 않은데요. 입추 시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낮에는 여전히 더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조상님들은 이때 날 것을 피하고 반드시 불에 익혀 먹는 풍습을 지켰습니다.
풍수에서는 불을 통한 조리는 탁한 기운을 태워 없애고 재물운의 문을 여는 의식과도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날고기, 생선회, 덜 익힌 해산물은 금전운을 막는 기운을 품고 있어 그냥 먹는 것은 입추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먹는다면 불을 사용하여 익혀 먹는 것이 좋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빙수처럼 과도하게 찬 음식 역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름 내내 시원한 음식을 찾다가 입추에도 같은 습관을 이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입추를 기점으로 몸의 양기가 내려앉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를 차갑게 만들고 금전의 흐름을 끊어버린다고 봅니다. 민간에서는 입추에 찬 음식은 재물을 얼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두 숟가락 정도는 괜찮지만 한 끼를 전부 냉음식으로 채우는 것은 꼭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름 더위에 지쳐 입맛을 살리려다 보면 자연스레 손이 가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매운 찌개나 짠 음식입니다. 입추 이후에는 음기가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양념을 과도하게 먹으면 몸의 기운이 급격히 흩어지지요. 풍수적으로는 재물운이 조급하게 흩어지는 징조로 봅니다. 조상님들은 입추에는 순한 보양식과 제철 음식으로 속을 달래고 기운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매운탕이나 과도한 향신료 음식은 절기 초반에는 금했지요. 대신 우리 조상님들은 입추 아침에는 담백한 죽이나 미음으로 속을 달래며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 기운을 안정시켰습니다. 입추에는 이미 몸과 마음이 계절 전환에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의 기운이 탁해져 금전운이 쉽게 흩어집니다. 민간에서도 입춘할 술기운에 재물이 달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금전운을 부르는 날에는 절제와 맑음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입춘할 금전운을 지키려면 결국 맑고 신선하며 조화로운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의 기운은 깨끗함과 신선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지요. 입추에는 피해야 할 음식만큼이나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입구가 바로 음식이기 때문에 입추날 무엇을 먹느냐가 한 해의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조상님들도 이날은 꼭 정갈한 상차림을 준비하며 새로운 계절의 기운과 재물의 복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입추에 꼭 드셔야 하는 음식들을 풍습과 의미를 담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입추는 농경사회에서 가을의 문을 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은데요. 조상님들은 이때 핵곡식으로 밥이나 죽을 지어 먹으며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풍수에서는 곡식의 황금빛 기운이 금전운을 불러온다고 하지요. 특히 차조밥, 기장밥, 콩섞음밥은 재물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죽으로 속을 다스리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만약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따뜻한 흰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날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부르는 가을 손님이 있는데요. 입추 무렵부터 전어의 살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라는 속담을 남길 만큼 전어 맛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풍수에서는 전어를 재물운을 부르는 상징적인 생선으로 보았는데요. 실제로 조선 후기 서민들은 입추 전후 전어를 구워 먹으며 가을 수확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전어를 구울 때 나는 고소한 향은 마치 재물이 모여드는 소리 같다고 표현되기도 했지요. 입추 전후로 바다에는 전복, 소라, 해삼 등 영양 가득한 해산물이 제철을 맞습니다.
특히 전복은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귀한 진상품이었고 일반인들에게는 특별한 날 기운을 보충하는 보양식이었지요. 전복의 둥글고 단단한 껍질은 풍수에서 재물을 감싸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지키고 늘린다는 상징으로도 여겨졌지요. 입추에 전복죽이나 전복찜을 먹으면 부의 기운을 품고 가을 농사와 금전운을 튼튼히 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추 무렵이면 농가의 밭에서는 옥수수가 알차게 여물어 있는데요. 조상님들은 이 시기 옥수수를 쪄서 온 가족이 나눠 먹으며 가을의 풍년과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알알이 모인 모습은 곡식 창고를 연상시킵니다. 풍수적으로도 알이 많은 곡식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요. 입추에 옥수수를 나눠 먹는 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한 해 금전운을 모으는 작은 의식과 비슷하지요. 입추는 곧 가을 농사와 추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닭백숙이나 닭죽을 끓여 가족들이 함께 먹으며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풍수에서는 새로운 운을 부르는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입추에 닭을 먹으면 여름철에 지친 몸과 기운을 깨워 가을의 금전운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재물복과 연관 있는 과일을 먹는 것도 좋은데요. 입추 시기에는 여름 과일의 달콤함이 절정을 이루며 가을 과일이 슬슬 얼굴을 내밉니다. 복숭아와 수박은 특히 입추에 상서로운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복숭아는 예로부터 애군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과일로 입추 아침에 복숭아 한 입을 베어 물면 잡기를 물리치고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하였지요. 수박은 속이 꽉 찬 모습 때문에 재물 그릇을 닮았다고 하여 금전운과 연결되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입추에 시원한 수박을 잘라 먹으며 더위를 달래고 복숭아를 나눠 먹으며 가을의 복과 재물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포도는 알알이 맺힌 모습이 재물이 모이는 상징으로 옛날 상인들은 입추날 포도를 먹고 장사가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참외와 같은 과일도 속을 맑게 하여 금전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탁기를 씻어줍니다. 입추에는 들과 산에서 자란 나물이 풍성해집니다. 시래기나 고사리는 자칫하면 묵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을의 맑은 기운을 담아 몸속 탁기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입추에 나물을 삶아 무쳐 먹으며 한 해의 재물을 담는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몸을 정화한 뒤에야 좋은 기운이 채워진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은 소량의 단맛이 필요한데요. 꿀과 조청은 금의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음식으로 조상님들은 입추날 찹쌀 도넛이나 강정, 꿀떡을 만들어 재물의 달콤함을 상징적으로 맛보았습니다. 단 과한 설탕이나 인공 단맛은 피하고 자연의 단맛으로 입을 적셔주는 것이 기랍니다. 부자들은 계절과 기운을 거스르지 않고 그날의 흐름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금전운을 불러들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한 해의 재물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길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입추는 여름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가을의 운이 들어서는 첫날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때 지방과 개인의 기운이 새로 정리되며 재물운의 방향도 전환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하반기의 금전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경험과 풍습을 통해 입추날 절대에서는 안 되는 행동을 금기시하였지요. 입추날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는 늦잠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뒤에야 일어나면 새 계절의 첫 기운을 놓치게 되고 재물운이 집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풍수적으로 새벽의 맑은 기운은 재물과 복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날일수록 새벽을 먼저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마찬가지로 입춘날에 집을 어질러 두고 청소를 미루는 것은 재물운을 끊는 행동입니다. 조상님들은 절기마다 집안을 정갈히 정리하고 특히 입추에는 묵은 먼지와 습기를 반드시 털어냈습니다. 풍수에서는 먼지와 어둠이 쌓인 곳에 금전운이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춘할 집이 어수선하면 가을에 들어올 재물이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풍수에서는 절기 전환기, 특히 입추와 같은 날에 큰 돈을 쓰거나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는 재물의 흐름을 흩어버리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옛날 부자들은 입춘날에 금전이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조용히 돈을 모으는 날로 삼았습니다. 입추에 지갑을 열면 그의 하반기에는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날은 계획된 소비가 아니라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기 전환기에 집안의 말과 행동은 특히 중요합니다. 입춘날에 불평을 늘어놓거나 가족과 다투면 들어오는 금전운이 막히고 복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은 말에서 시작된다고 하지요. 따라서 부자들은 절기 첫날에는 되도록 밝은 대화를 하고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옛날 조상님들은 작은 실천이 큰 복을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지혜를 이어받아 입춘날을 소중하게 보내며 하반기 재물운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지요. 여러분께서도 이번 7일 입추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멀리한다면 집안의 금전운과 복의 흐름이 한층 맑아질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입추는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가 균형을 이루며 재물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이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하반기의 금전운과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은 입춘날을 맞이해 몇 가지 특별한 풍습과 실천을 통해 기운을 모으고 집안의 복을 불러들였지요. 입춘날에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집의 창문과 대문을 열어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집의 창문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열어두면 좋은데요. 이는 새로운 계절의 기운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풍수에서는 이를 통해 금전운의 흐름이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부자들은 새벽의 기운을 가볍게 산책하며 드리기도 하는데요. 조상님들은 아침에 들어온 입추바람이 재물의 바람이라고 불렀지요. 비슷하게 입추에는 집안의 묵은 먼지와 더운 기운을 걷어내야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조상님들은 입추 전날 혹은 당일 아침 마당을 쓸고 집안을 깨끗하게 물걸레질했습니다. 풍수적으로 먼지와 묵은 기운은 재물운을 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한 집은 좋은 기운과 금전운이 머무를 공간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입추에는 부자들이든 서민들이든 새 곡식으로 밥을 지어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의식을 했는데요. 풍수적으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몸과 집안의 기운을 맞추는 일입니다. 특히 오곡밥, 호박, 가지, 제철 과일을 올려두고 감사의 절을 올리면 재물운이 이어진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상을 차려 감사한 마음을 올리면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이날 음식을 먹으면서 작게나마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표하면 좋습니다. 입추에는 하늘의 기운이 맑아지고 바람에 가을 향기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조상님들은 이때 들판이나 산을 걸으며 새 계절의 기운을 직접 몸에 담았습니다. 풍수에서는 계절의 첫 기운을 몸으로 받아야 재물운이 모이고 병 없이 건강한 가을을 보낼 수 있다고 하지요. 실제로 부자들은 계절 전환기마다 자연과 교감하며
기운을 다스리는 습관을 실천하는데요. 이날을 맞아 자연을 잠시나마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가 하면 물가에 들러 탁한 기운을 씻어내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입춘할 개울, 샘물, 우물 등 깨끗한 물에 손과 얼굴을 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름에 남은 탁한 기운과 재물운을 막는 습기를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풍수적으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현대에는 물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집안에서 깨끗이 씻는 것이 옛날 방식을 현대식으로 풀어낸 방법입니다. 이처럼 입춘날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조상님들에겐 풍요와 금전운을 부르는 의식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이 전통을 살려 실천하면 집안의 기운과 금전운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날을 소홀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재물을 부르는 첫걸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입춘은 단순히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재물운이 열리는 문턱입니다. 이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기운을 결정합니다. 조상님들은 입추를 맞아 맑은 마음으로 새벽을 열고 제철 음식을 나누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피하여 집안의 기운을 정갈히 가다듬었지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재물이 머무는 집, 복이 머무는 사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입추의 하루는 씨앗과 같은 날입니다. 이날에 밝고 단정한 기운을 심어두면 가을과 겨울을 거치며 그 에너지가 재물과 복으로 자라납니다. 올해 입추에는 부자들의 지혜를 따라 맑은 기운을 맞이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멀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하반기의 금전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올 한 해가 풍요롭고 부와 행운이 머무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